안녕하세요. 운세의 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호랑이띠 선생님들께는 이것 하나만 조심하면 인생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해가 됩니다. 요즘 유독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해지셨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의 영향입니다. 자식에게 한 말이 괜히 간섭처럼 들렸다거나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말이 쌓였다거나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하는 자책이 드셨다면 그건 모두 지금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이 불편함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사주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거나 불안해 보여도 속에서는 운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단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걸 놓치면 복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한 불 앞에서는 속도를 늦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의 흐름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끝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 선생님께서 가진 띠의 본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지지로 잇목, 나무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나무는 뿌리 깊게 서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추진력이 강하고 정의로운 일에는 앞장서는 성품을 타고나셨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않고 틀렸다 싶으면 돌아서는 강인함도 지니셨습니다. 다만 그만큼 고집도 센 편입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밀고 나가다가 뒤돌아보니 외로운 순간도 많으셨을 겁니다. 정의를 쫓는 만큼 사람과의 거리도 생기기 쉬운 띠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나무처럼 때로는 스스로를 태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특별합니다. 병오년은 천간과 지지 모두 불의 기운을 가진 해입니다. 태양의 불과 정열의 불이 함께 타오르는 구조입니다. 호랑이띠의 나무 기운과 만나면 목생화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나무가 불을 키우는 해입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 불을 도와주는 역할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많이 옵니다. 영향력도 커집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잘 쓰면 선생님의 불꽃이 세상을 비추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위험합니다. 나무는 불을 키우다가 결국 자신이 타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소진, 탈진,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가 돕는 역할에 있을수록 내 그릇을 먼저 단단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호랑이띠는 2026년 삼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재를 벗어나 안정감을 되찾는 시기입니다. 다만 주변 띠인 말띠, 개띠, 쥐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관계 흐름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마셔야 합니다. 복이 열리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은 불의 해이니 나무와 불이 강해지는 상반기가 중심입니다. 봄에서 초여름까지, 그러니까 3월부터 7월까지가 상승기입니다. 이때는 직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 금의 기운이 나무를 누릅니다. 이때부터는 속도를 조절하고 흐름을 수렴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물의 기운이 강해지니 나무가 얼 수 있습니다. 활동을 줄이고 내면을 가다듬는 시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특히 3월부터 5월 그리고 6월부터 7월 이 두 구간이 복이 열리는 대표 시기입니다. 이때 선생님의 결정, 선생님의 만남이 한 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불을 키우는 나무처럼 나를 태워야 하는 해입니다. 나무는 흔들릴 때 방향을 바꿉니다. 기회는 많지만 감정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돕는 역할에 있을수록 복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복을 흘려주는 세 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주변에 있는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세요. 누구와 함께할 때 운이 풀리는지, 어떤 사람 곁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사주의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띠입니다. 말띠는 오행으로 화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호랑이띠의 목 기운이 말띠의 화 기운을 만나면 목생화라는 자연스러운 상생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이 키우는 불꽃을 말띠가 받아서 환하게 비춰주는 흐름입니다. 이 사람은 따뜻한 언덕처럼 선생님 곁에서 조용히 받쳐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통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존재입니다. 자식 중에 말띠가 있다면 올해는 그 아이와의 대화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질 겁니다. 배우자가 말띠라면 오래된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손주가 말띠라면 그 아이의 웃음이 선생님의 피로를 녹여줄 겁니다. 말띠와 함께 있으면 선생님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워지고 결정도 여유로워집니다. 급하게 몰아붙이던 성격이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속도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복은 이렇게 흐릅니다. 말띠와 나눈 대화 속에서 생각지 못한 조언이 나오고 그 조언이 선생님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금전운이나 건강운으로 연결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는데 속으로는 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띠는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선생님의 짐까지 대신 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조언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감사는 표현하되 기대는 절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감정을 쏟으면 오히려 관계가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복을 들고 오는 존재입니다. 단, 선생님이 틀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물은 나무를 살립니다. 수생목이라는 구조입니다. 호랑이띠가 불을 키우느라 지쳐있을 때 돼지띠는 선생님의 뿌리에 물을 줍니다. 말없이 조용히 선생님을 회복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풀립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변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 듭니다. 흐름을 가라앉히는 강물처럼 돼지띠는 선생님의 과열된 마음을 식혀줍니다. 배우자나 오랜 친구 중에 돼지띠가 있다면 올해는 그 사람과의 시간을 더 자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돼지띠라면 그 아이의 조용한 위로가 선생님의 불안을 잠재울 겁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여도 속으로는 선생님을 깊이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복의 흐름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돼지띠와 함께 있으면 선생님의 판단이 차분해집니다. 급하게 결정하려던 일을 하루 더 미루게 되고 그 하루가 선생님을 실수에서 구해냅니다. 감정적으로 내뱉으려던 말을 삼키게 되고 그 침묵이 관계를 지켜냅니다. 돼지띠는 선생님을 밀지 않습니다. 다만 가만히 지켜줄 뿐입니다.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돼지띠는 표현이 서툽니다. 선생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조금씩 다가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한 돼지띠에게 너무 많은 조언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듣는 것에 익숙하지 대답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선생님의 말이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풀립니다. 복은 때로 사람의 옆모습을 타고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토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흙은 나무와 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호랑이띠가 불을 키우느라 과열될 때 개띠는 그 흐름을 안정시켜줍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에너지입니다. 이 사람은 등을 내주는 바람처럼 선생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줍니다. 앞에서 끌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밀어줍니다. 선생님이 흔들릴 때 이 사람의 한마디가 중심을 되찾게 해줍니다. 형제자매 중에 개띠가 있다면 올해는 그 사람과의 연락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친구나 동료 중에 개띠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 같아도 속으로는 선생님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말입니다. 복의 흐름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개띠는 선생님의 과도함을 알아챕니다. 선생님이 너무 앞서 나가려 할 때
슬쩍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합니다.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을 때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조언이 선생님의 실수를 막고 그 실수를 막은 것이 곧 복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조심할 점은 이것입니다. 개띠의 조언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혼자 결정하는 것에 익숙하니 누군가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그 말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십시오. 짜증보다 감사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개띠는 선생님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선을 지킬 때 더 빛납니다. 가깝게 다가가기보다 옆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복을 시험하는 삼띠, 호랑이띠 선생님들, 이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복을 흘려주는 띠가 있다면 복을 시험하는 띠도 있습니다. 이 띠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운이 어긋나는 시기일 뿐입니다. 흐름을 알고 대비하면 오히려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금은 나무를 자릅니다. 금극목이라는 구조입니다. 호랑이띠의 목 기운과 원숭이띠의 금 기운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질 차이, 생활 리듬 차이가 사주적으로 어긋나는 흐름입니다. 올해 원숭이띠와 대화하다 보면 이상하게 말이 꼬입니다. 선생님은 조언한 건데 상대방은 간섭으로 듣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오해로 쌓입니다. 함께 있을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복이 시험받는 양상은 이렇습니다. 원숭이띠와 만난 뒤 갑자기 운이 꺾이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 이유 없이 결정에 자신이 없어지고 생각이 분산됩니다.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평소라면 쉽게 풀렸을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줄이십시오. 원숭이띠 앞에서는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길게 이야기할수록 오해만 깊어집니다. 금전 거래도 피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만큼은 돈 문제로 엮이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멀리할 필요는 없지만 가깝게 다가가려 하지도 마십시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선생님의 반응을 바꾸십시오. 원숭이띠의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고 혼자 정리하십시오. 그 시간이 선생님을 지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선을 지킬 때 더 빛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뱀띠입니다. 뱀띠는 불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 자체가 이미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호랑이띠는 목생화 구조로 불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뱀띠의 불까지 더해지면 화의 기운이 과잉됩니다. 나무는 불을 키우다가 결국 자신이 타들어갈 수 있습니다. 뱀띠와 함께 있으면 선생님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됩니다. 대화 한 번 나눴을 뿐인데 피곤하고 만남 한 번 가졌을 뿐인데 탈진한 느낌이 듭니다. 뱀띠는 선생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선생님은 스스로 많이 내어주게 됩니다. 복이 시험받는 양상은 이렇습니다. 뱀띠와 시간을 보낸 뒤 몸이 무겁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평소라면 거뜬히 해냈을 일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뱀띠와의 만남은 짧게 가져가십시오. 긴 시간 함께 있을수록 선생님만 손해입니다. 뱀띠가 부탁을 해온다면 올해만큼은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선생님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 혼자 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뱀띠와 만난 뒤에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소진된 기운을 회복시켜줍니다. 억지로 힘을 내려 하지 말고 쉴 때는 확실히 쉬십시오. 가깝게 다가가기보다 옆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소띠입니다. 소띠는 토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흙은 나무의 기운을 억제합니다. 목극토라는 구조에서 소띠는 호랑이띠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는 느낌을 줍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소띠는 멈추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빠르게 결정하려 하는데 소띠는 더 신중하라고 합니다. 소띠와 대화하다 보면 고집과 고집이 부딪힙니다. 둘 다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니 타협이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직진하고 싶은데 소띠는 우회하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 통제가 어려워지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됩니다. 보기 시험 받는 양상은 이렇습니다. 소띠와 부딪힌 뒤 선생님의 결정이 흔들립니다. 확신했던 일도 불안해지고 믿었던 방향도 의심스러워집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운의 흐름이 막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띠와는 의견을 나누되 설득하려 들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방식도 인정해 주십시오. 다만 선생님의 결정은 선생님이 하십시오. 소띠의 조언을 참고는 하되 흔들리지는 마십시오. 말 한마디가 오해로 쌓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복을 지키기 위해선 마음보다 거리를 먼저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운은 부딪히면 파도가 되고 흐르면 강물이 됩니다. 올해는 흐르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호랑이띠 선생님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금전운과 재물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준비하시는 일이 있다면 흐름에 맞는 신중한 선택을 하시면 바라시는 일이 기운을 받아 더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2026년 병오년은 천간과 지지 모두 불의 기운을 가진 해입니다. 호랑이띠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생화 구조입니다. 내가 불을 키우는 역할에 서게 되는 해입니다. 이 말은 금전 에너지도 선생님이 스스로 움직이고 도와야 흐른다는 뜻입니다. 금전 기회는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혼자 거래하거나 혼자 결정해서 얻어지는 재물보다 누군가의 소개로, 누군가의 추천으로, 누군가와의 연결을 통해 움직이는 재물이 더 큽니다. 올해 선생님께는 네트워크가 곧 금전운입니다. 재물 흐름의 계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봄철, 그러니까 인묘진월은 나무의 기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기반을 형성하는 구간입니다. 씨앗을 뿌리듯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는 시기입니다.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때 만난 사람이 여름에 복이 됩니다. 여름철 4, 5, 2월은 불의 기운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수익이 발산되는 구간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에 열매를 맺듯 3월부터 5월 사이 맺은 인연이 6월부터 7월 사이 금전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는 재물 흐름이 가장 활발한 구간입니다. 가을철 신유술월은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금은 목을 자르니 나무인 호랑이띠에게는 조심스러운 구간입니다. 지출 관리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이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큰 지출은 미루고 작은 지출도 점검하십시오. 겨울철 해자축월은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입니다. 나무가 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활동을 줄이고 재물 흐름도 천천히 가져가십시오.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때는 쉬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로 삼으십시오. 금전 흐름의 성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키워야 돈이 움직이는 해입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재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과 연결될 때, 사람을 통할 때 운이 열립니다. 말 한마디가 돈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인사, 어려울 때 내민 작은 도움, 오래전 끊어졌던 인연에 보낸 안부,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금전 기회로 연결됩니다. 실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거래하지 마십시오. 소개받고 추천받고 연결되십시오. 사람 많은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만나십시오. 가까운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금지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지출도 금지입니다. 올해는 크게 벌기보다 작은 신뢰를 축적하는 해입니다.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돈으로 돌아옵니다. 호랑이띠는 돈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돈이 움직이는 띠입니다. 수입보다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답입니다. 말이 곧 재물이 되는 해입니다. 지갑보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복이 들어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때 맺은 인연이 한 해 재물 흐름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재물의 흐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재물의 흐름을 잡으셨더라도 준비된 그릇이 없다면 복은 새어나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복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4가지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올해는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해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생님은 멈추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안달할수록 운도 불안해집니다. 사주에서 목생화 구조는 나무가 불을 키우는 흐름이지만 급하게 키우면 나무가 먼저 탑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미뤄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선생님을 실수에서 구해줍니다. 조급함은 복을 태우고 기다림은 복을 익힙니다. 준비가 곧 복의 그릇입니다. 두 번째, 귀인을 알아보십시오. 선생님을 도우려는 사람은 이미 곁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복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의 새로운 말투에서 옵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던 사람의 조언에 올해는 귀 기울이십시오. 오래된 친구의 안부 전화,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 이웃의 가벼운 인사, 이런 것들이 귀인의 신호입니다. 관찰하십시오. 누가 선생님을 걱정하는지, 누가 선생님을 챙기는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관계를 정돈하십시오. 복은 정리된 마음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 혼자 하려 하지 마십시오.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할수록 에너지가 과잉됩니다. 혼자 끌고 가려다 탈이 납니다. 올해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힘을 믿으십시오. 같이 가는 길이 덜 지치고 더 멀리 갑니다. 부탁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평소 다른 사람을 도왔듯 이제는 선생님이 도움받을 차례입니다. 복은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커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 한마디로 복을 살리십시오. 말은 기운의 그릇입니다. 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올해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평소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조언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선생님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이어도 상대방은 간섭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이 두 마디가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 말을 자주 하십시오. 비난보다 칭찬을, 지적보다 격려를, 훈계보다 위로를 먼저 건네십시오.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가 기륭을 나누는 갈림길이 됩니다. 운은 흐르기도 하지만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실천이 가장 큰 복을 붙잡습니다. 운의 그릇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복이 머뭅니다. 마무리 기도와 함께 호랑이띠 선생님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병오년 선생님의 그릇에 복이 다시 채워지기를 저는 오늘도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걱정이 아니라 희망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복이 되고 선생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흐름은 빠르지만 선생님의 마음은 고요하기를, 세상은 시끄럽지만 선생님의 안은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며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짐이 되었든 감사가 되었든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올해 말 한마디에 복을 담겠습니다. 저는 올해
귀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제 마음을 복의 그릇처럼 다루겠습니다. 이런 문장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선생님만의 다짐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의 흐름은 열려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문을 여는 작은 행동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분들이 많을수록 복의 물결도 더 크게 흐릅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6년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한 해가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을 기다립니다. 선생님은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이제 흐름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운세의 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